안녕하십니까. 광명정치요법 제1단계 제1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강의에서는 인체공학 광명정치요법 기초이론으로서 직립보행과 인간, 특히 요통, 산통의 원인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건강의 기본 조건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인체는 바른 자세를 유지한 후에 좋은 것을 먹어서 기혈을 충만케 하고 또 맑은 공기를 호흡하여 하늘의 기운을 충만히 받아들이고 또 이것들을 적당하게 활동을 함으로써 적당한 운동으로 혈액순환을 촉진시킨다면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영위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광명정치요법에서는 인간의 기본을, 건강의 기본을 바로 이제 바른 자세에 둔다라는 전제하에 오늘 강의를 하겠습니다. 근데 인간에 있어서 그 바른 자세를 얻기 힘든 상태가 무엇인가 생각을 해보면은 직립보행하는 인간의 골반 구조에서부터 그 문제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직립인간은 골반과 고관절에 체중이 집중됩니다. 다른 네발 동물을 생각한다면 네 발로 이렇게 걸어다니기 때문에 네 발의 체중이 분산되죠. 두 발이 자유스러워가지고 팔이 된 인간에 있어서는 하체에 집중적으로 온 체중이 다 모이게 되죠. 그래서 그 체중을 한번 보면은 상체의 체중이 어디에 척추를 통해서 제 5요추 하단 여기에 걸리게 되죠. 그래서 거기를 요추하고 선고래 부분에 관절이다 해서 요선 관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추 요봉과 선골에 상체의 체중을 싣게 되고, 그 다음에 선골에서는 또 하지로 이제 체중을 전달해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는 선골에서는 장골하고, 선골, 그 다음에 장골하고, 장골에 이제 선골과 장골, 선장 관절에 체중을 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선장 관절에 전달된 체중은 골반에서 이제 체중이 이제 다 가지고 있는 상태인데 다리에 전달해야 되죠. 어디입니까? 히프의 관절, 엉덩이 관절, 고관절에. 그래서 이 장골 측면에 형성된 관절와에 이렇게 고관절이 대퇴골두가 박혀가지고 체중을 전달하게 되겠죠. 다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직립보행하는 인간에 있어서 체중이 다리에 집중되게 되는데 먼저 요선관절, 요추 5번 하단 요선관절, 그리고 선골과 장골에 연결되는 선장관절, 세 번째가 장골 측면에 형성된 대퇴골두가 연결된 고관절이다 하는 내용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고관절은 다리의 가동성을 증대하기 위해서 다리의 가동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횡력과 인장력에 약한 구관절로 되어 있습니다. 구관절. 다시 말해서 이게 편편한 골반 수직으로 이렇게 관절이 박혀 있다라면 고관절의 탈구라든지 인체공학적인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리를 90도보다도 더 앞으로 뒤로도 좌로도 벌릴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발레하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수직으로 고관절 연결된 것이 아니라 경사를 이루고 한 20도 정도 경사를 그리고 장골 측면에 이렇게 고관절이 박혀 있으면서 이 고관절 자체도 수직이 아니라 130도 각도로 이렇게 휘어져 있는 상태로 연결되어 가지고 여기서는 이 관절면이 구관절이다. 대퇴골두가 이렇게 연결되어 가지고 있는 관절이 되어야 이렇게 해서 발을 하늘 높이 뒤로도 쫙 발레리나의 발레를 생각해 보세요. 외부로도 이렇게 안쪽으로도 이렇게 자유스러운 어떤 가동성이 확보됩니다. 그런데 이 관절이 인장력과 횡력에 약한 바로 구관절이다라는 착안에서 골반 변형의 이론은 전개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고관절의 구조와 명칭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그림은 우측 고관절 부분입니다. 우측 고관절 부분을 이렇게 열려놓았어요. 열려놓았는데
한번 위에서부터 보면은 여기 장골이죠. 장골. 장골에서 전상장골국, 전하장골국, 장골과 치골의 융기부위. 이 앞쪽으로 이 옆쪽으로 이렇게 고관절이 형성되죠. 관골, 부순. 여기서 관골이라는 개념이 나왔는데, 관골은 이 장골하고 이 좌골하고 치골하고 여기에서 이 서로 만나는 이 자리에 형성되어 있는 고관절을 포함해서 한쪽을 관골이라고 합니다. 관골 측면에 고관절이 붙어 있다라는 그런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관골구와 지방 덩어리, 요거는 이제 원형인대, 그리고 요게 이제 폐쇄공이에요. 폐쇄공 밑에 좌골이 있죠. 좌골 앞쪽으로는 센터에 치골이 있습니다. 폐쇄동맥의 전분지, 폐쇄동맥의 후분지, 이런 부분들이 이 고관절에 이제 영향을 공급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좌골이 있으면 좌골 조면.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은 고관절 주변의 뼈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요. 고관절 자체로 설명을 드리면 대퇴골두, 이게 자꾸 이제 반탈구가 많이 일어나요. 그리고 여기 대퇴골이 이게 딱 꺾어진 덩어리에서 대전자가 이렇게 융기되어 있는 부분은 근들이 붙기 위한 겁니다. 근들이 붙기 위해서. 또 대퇴골의 어떤 경부, 목이란 이야기죠. 목. 그 다음에 전자간선, 이런 데가 이제 근들이, 근인대 같은 것들이 붙게 되죠. 이렇게 해서 벌려져 있습니다만은 딱 붙어가지고 고관절을 형성하죠. 그래서 이 고관절은 지금 그 체중을 발로 전달하는 제 세 번째 중요한 부분이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 부분이 선장관절 부분이 여기 있죠. 선골하고 장골하고 연결되어 있는 부위. 치골결합이 이렇게 모여있는 부위는 사실은 앞에 부분이 뒤에서 열려져 있어가지고 보이는 것이죠. 뒷면에서 본 모양입니다. 골반 구조와 명칭 뒷면이죠. 그래서 5요추가 있어요. 4번, 5번 요추. 이걸 요선관절이라고 그러죠. 요선관절은 체중 전달의 첫 번째 부위고, 선장관절은 두 번째 부위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 관골이라고 하면 장골, 앞에 치골, 아래쪽에 좌골 포함해서 이 관골이라는 개념이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직립인간에 있어서의 가장 그 취약한 것은 이제 골반에 대한 내용입니다. 골반. 사람이 네 발로 걸은 모습하고 두 발로 걷는 모습에서 가장 압박을 받는 부분은 골반이죠. 전 체중이 여성관절을 통해서 선장관절, 고관절을 통해서 하지에 전달되는데, 체중이 어디에 전달돼요? 척추에서 여성관절에서 선골에 전달되죠. 선골에서는 이게 딱 전달되어 있는데, 고관절은 선골보다는 좀 앞쪽에 박혀 있거든요. 옆으로. 그래서 이 옆으로 이렇게 또 150도 각도로 이렇게 센터로부터 150도 각도로 이렇게 밀어주는 그런 지탱하는 구조에서 체중은 뒤에서 이렇게 내리누르기 때문에 이 치골 부위가 쪼여줄 수밖에 없습니다. 치골 하부가. 그래서 직립구조에서 체중의 수직압을 계속 받게 되면 골반은 역삼각형의 형상으로 전하방으로 쪼여지게 되죠. 이렇게. 쪼여지게 되니까 다른 동물에게는 볼 수 없는 골반의 협착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출산할 때 산고가 심한 것입니다. 산도가 협착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인간에게서는 그 하복부의 불편이 또 많아요. 하복부의 불편. 이건 바로 하복부가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입니다. 산도의 협소하고 하복부의 불편을 같은 그런 구조에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약해서 산도의 협착과 골반 저부의 스트레스는 출산 시 심한 고통을 겪게 된다. 직립인간의 이제 운명적인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조금 이제 성서적인 그런 어떤 기원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 인간이 자연 상태에서 지내다가 이렇게 인간의 영장류로 되면서
낙원에서 쫓겨나는 그런 일이 이제 성경에 나오잖아요. 이 부분을 인체공학적으로 보면은 인간의 진화론과 관련지어 보면은 네 발로 이렇게 뭐 지내고 하다가 이게 인간이 어떤 그 필요에 따라서 두 발이 이제 손이 되어가지고 도구를 마련하고 이런 상태에서 인간의 지능이 발달하고 그런 상태에서 어떤 그 신에게까지 도전하려는 그런 마음을 품었다고 가정을 해보십시다. 그랬을 때 신은 이제 인간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하와에게 너는 출산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여자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부분은 바로 인체공학적으로 우리가 두 발로 걷는 직립인간이 됨에 따라서 골반의 협소 부위와 출산의 장애 부분을 포함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한 참고사항 좀 들어보시고, 그러면 직립인간에게 있어서 요통은 또 왜 생겼느냐? 요통은 그러면 네발 동물에게는 없습니까? 네, 아마도 말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대화를 못 나눠보았겠습니다만은, 개나 소가 디스크로 입원해 있는 경우는 아마 못 보셨을 것입니다. 네, 입원해 있는 경우. 왜냐? 네 발의 체중을 분산하기 때문에 척추와 척추 사이에 어떤 연골이 압박을 받을 일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어떤 그 요통을 받고 있다고 했을 때, 그 예방 운동으로서 짐승과 같이 한번 해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고양이 포즈 같은 것도 취할 수 있고, 네 발로 걸어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어떤 디스크를 예방하는 훈련으로, 어떤 운동으로 공부되기도 하죠. 그래서 인간의 직립 상태에서 골반에 가해진 수지갑은 골반 위에 수직으로 쌓여진 척추와 척추 사이의 연골인 디스크, 그래서 무리한 힘이 가해져 자주 문제를 나타낸다. 그래서 이제 디스크라든지 요통 예방 운동법으로 고양이 기지개 포즈나 네 발로 걷는 모양의 운동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에서처럼 이 힙을 높게 들고 상체를 이렇게 쏙 구부리면 이 척추 사이에 있는 디스크들이 한번 이렇게 스트레칭 시켜주는, 벌려주는 이러한 작용이 있게 되죠. 그래서 골반도 늘 서 있는 상태에서만 이게 스트레스를 수지갑을 받던 것이 꽁무니 부위를 하늘 높이 들었기 때문에 반대적인 그런 스트레스에 한번 이렇게 경험을 하게 됨으로써 어떤 기본 스트레스를 다운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동물과 직립인간이라는 측면에서 이 그림에서처럼 네발 동물은 체중을 골고루 분산해 골반과 디스크의 수지갑이 가해지지 않는다. 말들의 어떤 허리를 연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물과 직립인간의 어떤 차이점에서 좀 더 살펴보면은, 사람은 직립자세에서 요추 하부와 선장 관절에 더 집중되어서 무리가 온다라는 그런 어떤 이미지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추 7개, 흉추 12개, 요추 5개, 그 하단에 이렇게 압박이 가해지는 부분이죠. 이 오요추 하단의 압박을 엑스레이 상에서는 룸바 5 네로라는 그러한 병명으로 이제 엑스레이들이 이제, 그러면 직립했을 때 인간은 그러한 취약점만 가지고 있느냐, 인간이 왜 이러한 직립을 감수하고 있느냐 하는 것은 인간의 어떤 인지적인 발달, 뇌 확장 이런 부분이 이제 더 같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두 발을 손으로 전환해서 네 발 동물의 편안한 상태를 포기한 것이죠. 소크라테스는 나는 만족한 돼지가 되기보다는 불만족한 인간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했는데, 바로 그 부분이 뇌의 발달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직립보행은 뇌의 발달 과정에 관여한다. 뇌관은 스템이라고 하는데요. 뇌관으로부터 뇌변형계가, 뇌관 바로 바깥 부분, 뇌변형계가 확장되고, 또 비약적으로 확대된 제일 바깥 부분, 뉴코텍스라는 심피질이죠. 확장에도 관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체 전후망곡도는, 갑자기 전후망곡도가 나왔는데요. 고관절 이야기 나오다가, 하여튼 이 인체의 뇌 발달에 있어서는 척추의 전후망곡 상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나중에 설명되어지겠습니다만은 뇌 척수에게 순환이 또 이제 이러한 뇌의 발달을 또 이제 서포트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성골 가능 상응성, 상응적인 움직임 가설을 토대로 해서 뇌 척수액의 순환 구조에도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림에서는 뇌간 부분, 특히 뇌사를 판정하는 부분이 뇌간에 손상이 있느냐 없느냐로 뇌사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것은 아주 원초적인 뇌죠. 그 다음에 이제 파충류의 뇌입니다. 뇌 변형계 빨간 부분. 그 다음에 이제 뉴코텍스라는 신피질은 이건 포유류의 뇌입니다. 일반 포유류들은 이제 뉴코텍스가 발달해 있지만 인간에 있어서는 아주 비약적으로 발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측 그림에서 신피질, 이성적인 뇌, 변형계, 포유류 동물의 뇌, 그 다음에 원시적인 뇌, 뇌가는 동물의 기본의 뇌, 이렇게 구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그 인체의 취약점, 직립보행하는 인간, 그리고 그 체중이 전달되는 요성관절, 그리고 측면에서의 선장관절, 그리고 고관절의 관계, 이 3단 구조를 잘 이해하시기 바라고, 또 골반의 그 협소로부터 체중이 뒷발에만 이렇게 집중되는 관점에서 산도가 협착되어서 출산의 고통의 문제가 생긴다는 거 이해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왜 인간에게만 디스크가 있느냐, 이런 상태에서도 너무 많은 체중이 우리 다리에만 걸리고 척추와 다리에 걸리기 때문에 척추 안의 간극에서의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인체는 전후만곡도가 있다. 이 전후만곡의 상태에서는 내 척수에게 또 순환에 어떤 영향을 주는 그런 후두골과 성골의 상관계가 있음을 차차 설명하는 과정에서 설명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로써 간단히 제 일강을 마치겠습니다.